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2월 22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오늘은 이제 법조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는 지금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입니다. 여기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이고, 바로 옆에 이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이제 법원은 이렇게 정면에서 마주 봤을 때 항상 안전적으로는 법원이 왼쪽이고 검찰은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양 유교 사상에서 자청용 우백호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법원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때에 공정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무죄 취지의 원칙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어떤 피의자가 연행이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한 그 모든 범죄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예전에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기소를 시켜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나와서 다시 재판을 재개해서 재판이 뒤집혀서 그 사람에게 국가에서 보통 뭐 몇십억씩 물어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한 판결을 우리가 보장해야 될 것 같으면은 법관들이 우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고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부자들은 좋은 높음에다 돈을 좋은 변호사를 갖다 고용을 해서 이 죄를 갖다가 거의 무죄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법조 비리를 없애야 되는데, 이 법조 비리를 없앨 수 없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이 결정적으로 선거를 갖다가 좌지우지하여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가 유리한 사람들 그 국회의원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은 상당히 부당한 그런 조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적폐를 청산한다 그래가지고 검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 해서 윤석열 검찰청장과 현 정부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청장을 임명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에 향하여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대동합니다. 심지어 추미애 법무장관을 장관으로 세워서 검찰총장을 갖다가 해임시키기 위한 온갖 작전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검찰청장은 임기 2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서 그 임기를 누구도 먼저 쳐낼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넣어서,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쫓아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항거해서 윤석열은 끝까지 가려고 하다가, 근데 나중에 버티지 못해가지고 뭐 하여튼 되지도 않는 뭐 판사들 사찰을 했다, 이런 문제를 갖다 끌고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주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권력의 힘을 갖다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하고 뛰어나와서 지금 현재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조 비리가 왜 이렇게 발생되냐 하면은, 이 법조 비리라는 것은 이 법관들이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변호사로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개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뭐 많게는 100억, 적게는 30억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이나 뭐 법원 판사 출신들 민사사건 큰 거 하나 잡으면은 한 건에 거의 뭐 기본 수임료 몇 억에다가 성공 보수를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뭐 많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받는다는 그런 뭐 말은 통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북부지원 재판 관련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없앨 수 없느냐?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적폐가 바로 법조비리입니다. 법조비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K 로펌에서는 간판도 없습니다. 뭐 법인이라고 보통 법인으로 이제 법무법인 로펌을 갖다 설립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실력이 있는 로펌에서는 법인도 없이 그냥 변호사 개인적으로 사업자 내 가지고 하는 게 뭉쳐서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죄도 최소한 가볍게 할 수 있고 뭐 거의 무죄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비를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먹이사슬이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원이 있고 앞에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뭐 공정 사무실, 녹취 사무실, 여기 쭉 이 사람들이 다 먹이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들이 첫째는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만일 조사를 받게 되면은 거의 양형 기준보다 더 큰 실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어서 고급 로펌을 갖다가 빌리게 되면은 분명히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재판하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 집단을 없앨 수 없느냐? 없앨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권한을 가진 자가 검찰 하나 개혁 못하고 있고 법원 개혁할 수 없고 오히려 검찰 비리, 그 다음에 법원 비리를 더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이 법조 비리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서 우리가 시민이 단체를 이루어서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뭐 권력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앞장을 서서 이 법조 비리를 없애는 데 앞장서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받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뭐 심지어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10년을 일을 해도 꼬장 해봐야 수억밖에 못 벌이고 30년을 해도 10억 정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직장 외에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형사재판, 부자재판 한 건만 하면은 몇십억을 갖다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과연 정당합니까? 서민의 아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를 하고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로스쿨은 3년을 갖다가 로스쿨 전문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돈 없는 사람이 로스쿨 들어가서 몇 억을 3억 이상을 주고 과연 졸업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판검사를 다 맡고 변호사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손들이. 이거가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적폐를 법조비리를 좀 없앨 수 있는 것은 사법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로스쿨 이 제도는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로스쿨 제도화해서는 전부 다 부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 자녀들만 로스쿨에 들어가 가지고 이 나라의 법조인 다 될 겁니다.
그러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맨날 그 사람들 굴복하고 수십 년 벌이 난 돈을 말이지 한 사건으로 다 날립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랬는데 억울해도 출세를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갖다 개선하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사법제도를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법조인을 3년 이내에 변호사 개업하지 못하고 한다 한들, 이거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작동할 수 없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 입법 할 그런 국회의원들이 유사 출신들이 뭐 거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지금도 대통령 한다는 두 사람이 유사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 둘 다. 한 사람 검사 출신, 한 사람 변호사 출신. 그 자녀들은 심지어 비리가 말이지, 그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의 아들은 고려대학교를 갔다가 시험 없이, 수능 시험도 관계없이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수시도 아니고 말이지, 그 국제 학교 아이들에게 특혜주는 면접으로만 들어간답니다. 면접으로만. 여기 국제, 그것도 경영학부를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게 과연 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비리가 아닌가라고 그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부인 뭐 그 이건희라는 분도 뭐 지금 이제 학력 위조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지만은 그 학력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줄기차게 그게 아주 그저 비리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뭐 결과가 나온 건 없다고 해요. 지금 보면 내용이. 그런데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사회에 지금 그 기득권,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학도 그냥 들어가고 로스쿨도 그냥 들어가고, 이런 한심한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그의 괴돼지처럼 복종하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법조 비리를 갖다가 개선하지 않고 이날에 정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도 법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공약한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떠들고, 자기 대통령이 되면 강화문에 집무실을 만들어서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역대 대통령에서 기자회견을 제일 적게 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 될 때는 뭐 그냥 이 국민들 이 나라를 갖다 엄청나게 잘 살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나라를 송두리째 거지 나라로 만들어 놓고 역대 최악의 정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유와 평등을, 정의와 공정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법조 비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시민단체가 이루어져서 이 법조 비리를 꼭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도 공정사회TV에서는 법조 비리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공정해야 하고 진정한 헌법 아래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들어진 법을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만 이 나라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있는 자는 돈 많이 주고 로펌에서 아주 힘있는 변호사 써서 말이지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또 없는 사람들은 무죄를 돈이 없는 죄로 유죄를 만들어서 감옥 가는 이런 현실에서는 이 나라가 절대로 공정하고 평등할 수 없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대한민국의 법조 비리를 척결하고 다시는 이 나라가 부정과 부패에서 허덕이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